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관상을 뛰어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한 구독자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관상을 15년이나 공부했다니 대단하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15년 동안 매일 관상을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부터 관상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서적을 조금씩 끄적인 거죠. 한 번씩 기회가 될 때 강의를 조금 듣고 이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지 제가 15년 내내 한 학문을 닦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명리학도 저는 딱 2년 정도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임상 경험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온 거지 학문을 막 계속 파지는 않았어요. 사실 중국어도 15년 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15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줄 아는데 사실 정말 열심히 한 거는 1년이 채 안 돼요. 그 이후로는 공부를 막 하지는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자꾸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도 잊어버릴만 하면 꼭 이렇게 중국 바이어와 한 번씩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막 머리 싸매고 아주 오랜 시간 공부하는 거 못해요. 그런데 그 끈을 놓지 않고 가져가는 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폭풍 성장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대기만성형이에요. 천천히 그냥 제 속도대로 가서 꾸준히 쌓아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깊어지고 어느 순간 이것들이 발휘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사람마다 성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모든 학문이 얇고 들쑥날쑥 이렇게 그때그때 꽂히는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한 15년, 20년 되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정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를 활용하고 저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나요? 저는 느리지만 꾸준히 가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말에도 늘 무언가를 했거든요. 책을 읽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를 계속 하면서 살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천천히 저를 키웠고 그 대신 저는 단단하게 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신을 키워내는 방식과 속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겪었고 또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급급해 하세요. 빨리 뭔가를 일으켜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죠. 자금 압박이 있고 시간은 없고 마음이 급하니까요. 마음이 급급해져서 너무나 급하게 달려가려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매일 먹는 밥 한 끼도 급하게 먹으면 식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 친구 2명이 작년 말에 퇴사를 했는데요. 한 친구는 제주도에 있고 한 친구는 부산에 있어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업종에 있고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신이 커버할 수 있는 일이 크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죠. 그 그릇을 넘어가다 보니까 금세 밑바닥이 드러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친구는 영어 선생님인데 학원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었어요. 학원 같은 느낌보단 약간 이렇게 집 같은 데서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스터디하는 듯한 그런 어떤 가정집 같은 분위기의 그 정도의 규모였는데 정식으로 학원의 규모를 갖추면서 확 사업장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정규직 직원들 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학원의 지출이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학원비도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 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각박해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직원들이 7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하더니 전부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래요. 그 원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강료를 올리고 예전에는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뭐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상황이 되니까 복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는 커지는데 복지는 계속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미래인 직원들을 놓치게 된 거죠.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거래처에도 나를 세우게 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등산을 하든 조깅을 하든 뭔가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전환을 시켜서 중심을 잘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좀 편안하게 가지려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동차처럼 밟는 만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갈 때는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 자신만의 속도를 가지고 꾸준히 쌓아가는 거. 급할수록 돌아가고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